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습 기자간담회 후에 야당은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언론간담회였을까요? 어쨌든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강행된다면 이 야당은 중대 결심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혼돈의 조국 정국, 야당이 생각한 해법은 무엇인지 자유한국당의 유기준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기준입니다. 요즘 자유한국당도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지금 법무장관 후보자가 11시간 기자간담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로 네. 인해서 논란이 조금이라도 해소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의혹이 더 많아지고 더 혼란 속으로 빠져드는 것으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조국 후보가 이제 모르쇠 답변에서 모른다는 말을 50번 이상 했다고 그러고, 네. 또 자기는 마치 이 당사자가 아닌 것 같이 말하는 그런 유체이탈 화법으로 인해 가지고 네. 더 많은 의구심을 갖게 됐고, 또 이게 현재 편법이나 위법 이런 책임뿐만 아니라 도의적 책임까지 쳐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결코 법무장관으로서 적격자가 아니다. 상식과 민심에 벗어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그런 기자간담회는 사실은 원칙이 아니니까 원래 합의한 대로 야당 주도 청문회를 했으면은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게 좀 자유한국당 원내 지도부가 추석 민심까지 끌어가려고 하다가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어떠세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분석이고요. 네. 이게 원래 청문회를 할 때는 본인뿐만 아니라 관계되는 사람들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하고 또 여러 가지 자료가 제출이 돼야 그것을 가지고 올바른 청문회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가족은 증인으로 안 된다. 또 증거 자료도 제출을 하라고 그러니까 또 이걸 어떻게 해서 또 못한다. 이렇게 하니까 또 거기다가 또 기습적으로 이 증인에 관련된 것을 안건 조정으로 회부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증인 채택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청문회를 하는 것이 더 이상 효과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된 것이지, 결코 이것을 야당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당이 이것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그러면서 정광석과 같이 법에도 있지 않는 기자청문회인가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자기 의견을 해명하는 그런 기회로 삼은 것인데, 이것은 전적으로 이번 청문회가 무산이 되면 여당의 책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증인을 부르는 문제는 양보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략의 실패가 아니라 민주당이 부르기 싫어서 이런 식으로 한 거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그래서 어제 반론 기자간담회 이런 걸 열었잖아요. 바로 같은 장소에서. 그럼 여기서 새롭게 나온 의혹이라고 하는 거는 주광덕 의원이 가지고 나온 조국 후보자 딸 영어 성적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조 후보자 딸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공개하면서 영어를 잘해서 제일 저자가 됐다더니 이 영어 등급이 실질적으로 4등급에서 6등급이다. 이렇게 공부 못하는 애가 어떻게 영어를 잘해서 제일 저자가 되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외고에서 내신이 영어가 그 정도면 고대 갈 실력이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내신만 가지고는 영어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문제 지적해주고, 또 하나는 도대체 그런 자료는 어디서 나셨습니까? 이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닙니까? 이런 얘기 나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일저자로 등재된 논문의 아주 전문적인 의학 논문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논문의 연구 기간도 2006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인데, 지금 조 후보 딸의 인턴 기간은 7월 24일부터 8월 3일까지로 논문 연구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참여한 것으로서 여기에 일저자가 과연 가능한지가 의혹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아주 전문적인 의학인데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단순히 미국말을 잘하는 것도 부족하고 우리말도 잘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영어 장문 독해 성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등급 정도, 또 유일하게 영어 회화 과목은 4등급을 받은 적도 있지만 2번 있지만 6등까지 내려갔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국어 등급이
이 말이 제보에 따르면 8, 9등급이었다고 하는데 우리말도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영어를 번역할 수 있겠니? 이게 여기에 핵심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논문이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국어를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영어를 아주 잘해야 되는 그런 아주 고도의 단계인데 지금 이거를 할 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거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일각에선 그러더라고요. 한영외고가 공부를 잘했고 한 190 몇 명까지 다 연대 고대까지는 갔었다. 그래서 특히 이 딸이 몇 명이죠? 제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딸이 모르면서 저 그렇게 말씀하시죠. 딸이 들어간 그 과는 이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런 전형이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서 국어랑은 또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아니 번역을 하려면 국어를 먼저 알아요. 네.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지금 또 하나 얘기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개인정보를 어떻게 가지고 나오셨나 이것도 또 문제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공익제보라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말씀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청문회를 한다든지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여러 군데에서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네. 지금 주의원이 지금 제보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이 후보자 딸이 고소했다고 그런 얘기도 들려요. 경찰서에 유출과 관련해서. 누구를. 지금 그 말씀도 중요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이 논문에 아주 심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네. 의학 논문에 일저자로 등재된 그런 경위를 밝히는 게 중요한 것이죠. 네네. 자, 그럼 또 다른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중대한 결심이 뭡니까? 글쎄요, 내가 말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저보고 그렇게 질문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네. 먼저 조 후보자 이런 파렴치한 모습을 본다면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을 할 게 아니고 지명 철회와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만일에 이런 중대한 결심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전략상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합니다만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특검 추진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네. 혹시 임명이 된다면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은 장관도 인정할 수도 없고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인정 안 하고 해임 건의안 결의하는 거랑 특검이나 국정감사하는 거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은 해임 건의안이 의결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숫자가 그럴 겁니다. 해임 건의안도.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의원님께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6일까지 달라 그랬기 때문에 지금 증인 분류 시간이 좀 모자라니까 그냥 증인은 대승적으로 양보하고 청문회만 6일 정도 여는 거 어떻습니까? 청문회를 6일 이전에 여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 증인 부분에 대해서는 네.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또 그렇게 여당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은 네. 증인 그거는 없이 빼고 네. 다른 증인이나 참고인들 불러서 네. 또 네. 조국 후보자 본인을 불러서 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네요. 네, 그리고 아까 해임 건의안의 의결 부분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제가 네. 이게 과반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의 과반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의결 정도수가 있는지는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야당에 연이어서 쓴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검찰만 믿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의원님 생각에는 이 상황을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검찰에 기대한다기보다는 검찰이 원래 본연의 모습을 찾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고 현재로서는 상당한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지 을 통해서 증거도 좀 많이 확보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네. 원래 검찰이 하던 추구했던 대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규명을 하고 그에 따른 관계자들의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목표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국 후보자가 만약에 법무장관에 임명이 된다면 어떤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작용할까요? 현재는
조국 후보자가 워낙 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임명 자체는 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은 그 본인이 원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장관으로서 역할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일에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한다면은 여러 가지 형태의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관련돼서도 상당한 부분의 국민들이 지지율이 떨어진다든지 이러면서 국정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당 얘기 한번 해볼까요? 보수 통합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김미성 의원이 어제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보수 통합론을 논의를 했습니다. 황교안, 유승민, 안철수 등 이 거론되는 대권 주자들과 함께 우파를 통합하자. 그리고 한국당이 그 종갓집 역할을 하자 이런 의견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이 부분은 이제 소위 말해 빅텐트론이라고 할까요? 그 네. 보수 통합을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의 그런 문제인데 그런 상식적인 말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인데 다만 이걸 현재 보수 통합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선별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맞지 않고요. 이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외교의 실정 또 현재 벌어지고 있는 많은 부분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는 세력들을 다 모아서 하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저희들도 굳이 반대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보수 빅텐트에 통합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의원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